일단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와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상황에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은 우리가 마주보는 각도 합이 180도가 된다를 이용을 해서 어떤 것들을 설명을 할 거냐면, 일단 여기가 세타면 파이 빼기 세타가 되고 ABCD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을 긋겠습니다. 대각선을 두 개를 그어주시고 이쪽 왼쪽 삼각형의 넓이를 S1, 이쪽 삼각형의 넓이를 S2라고 부른다면 요 빗변의 길이죠. 빗변, 요 대각선의 길이, 요 대각선의 길이 B가 S1 대 S2가 되는데,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 일단은 두 삼각형을 보시면 자, 삼각형 ABC를 S1 삼각형 ACD를 S2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두 삼각형은 무엇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냐면 AC를 공통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둘은, 첫 번째는 AC가 공통이고, 두 번째는 각도, 각 ABC와 다음에 각 ADC의 사인 값이 같아요. 일치. 코사인 값은 합이 이제 0이 되는 상황이고, 자, 첫 번째는 너가 공통인 상황을 한번 봅시다. AC가 공통이면 S1 대 S2를 관찰을 할 때 공통인 요소를 제외하면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가 있을 거야. 이렇게 수의 발 내리고 이렇게 수의 발 내릴 수 있죠. 그럼 잘 보시면 이 수선의 발의 길이를 각각 H1과 H2라고 했을 때 우리는 S1 대 S2는 H1 대 H2가 돼요. 그래서 S1, S2는 수선의 발의 길이 B인 H1 대 H2가 되겠다. 왜냐하면 밑변인 AC가 공통이니까.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두 삼각형, 직각 삼각형 닮은 거 보이니? 그랬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대각선의 일부, 이 길이를 E라고 부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F라고 부른다면 그 H1 대 H2는 E 대 F이기도 하다는 거야. 여기까지도 됐죠, 그죠? 두 직각 삼각형의 높이 B는 빗변의 길이 B와 같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각도 얘네가 사인 값이 일치한다라는 데서는 S1 대 S2를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 각도가 지금 일치하기 때문에 이쪽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쪽을 2분의 1 CD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표현할 수 있는데, 2분의 1 사인 세타와 2분의 1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같기 때문에 A 곱하기 B와 C 곱하기 D의 비율이 S1 대 S2의 비가 돼요. 그래서 AB 대 CD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성립해요. 이걸 다 아셔야 돼요. 뭐가 어떤 식으로 비율이 성립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근거를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어떤 부분이 공통이라서 요게 되고 어떤 부분이 공통이라서 요게 되는지. 그 사실은 원래는 S1 대 S2가 E 대 F인 거고 S1 대 S2가 AB 대 CD인 건데, 그래서 E 대 F가 AB 대 CD인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정도 기억할 만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코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요 AC라는 공통인 요소를 양쪽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AC의 제곱이라는 요소는 양쪽에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 근데 이게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하냐면 C제곱, D제곱, 더하기 2CD 코사인 세타. 이렇게. 플러스로 바뀐 이유는 뭐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라서 플러스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랑 너랑 일치한다. 그러면 만약에 코사인 세타를 알고
A, B랑 C를 알면 D를 구할 수 있고 뭐 C, D랑 B를 알면 A를 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뭐냐면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이런 것들을 풀 때 필요로 하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해결한다. 그 다음에 거기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원주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는데 곧 10번부터 원주각의 이등분선이 나오거든. 원주각의 이등분선은 일반적인 각의 이등분선과 별개로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각도가 같기 때문에 그 원주각에 대응되는 현의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대응현의 길이가 같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건 이따가 문제 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1번은 사실 이거를 굳이 쓰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딱 봤을 때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지. 그치? 기본적으로 도형은 약간 여러분이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는데 다양한 상황들을 여러분이 좀 많이 볼 필요가 있고 자 일단은 접선이고요. 이렇게 돼 있고 너가 이렇게 돼 있고 H가 지금 너의 꼭지점에서 수에발 내렸고 얘를 지름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 그럼 일단은 여기가 5고 여기가 2루트 5고 우리가 어디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려줬냐면 여기 세타라고 부른다면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코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를 구했겠지, 그지? 계산하는 건 쉬우니까 선생님이 아까 계산해 놨어요. 자, 5가 나옵니다. 5. 여기서 보셔야 할 거는 단순하게 변의 길이가 5가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때? 얘가 이등변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도 세타가 되겠지.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너가 세타가 됐다는 거는 코사인 값이 루트 5분의 1이기 때문에 빗변이 2루트 5라면 이 밑변의 길이 이만큼은 2가 됩니다. 너가 2가 되면 이만큼은 4가 돼요. 왜냐하면 1대 2대 루트 5거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오 이런 식으로 생긴 그림이구나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마무리 자체는 우리가 QH랑 PH를 연결해서 삼각형 PQH를 구하고 싶거든. 요렇게 연결을 했어. 근데 요게 아까 지름이라고 그랬잖아. 지름이기 때문에 여기는 직각이에요. 얘도 직각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연결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자 일단은 내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요 사이각도에 대한 사인 값을 알지. 왜? 너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사인 값이 누구랑 동일하냐면 세타랑 동일해요. 사인 세타는 얼마야? 루트 5분의 2예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요 수선의 발 두 개만 구할 수 있으면 되겠네. 수선의 발의 길이를 구할 건데 어떤 식으로 구하시는 게 제일 편하냐면 너 곱한 거는 너 곱한 거랑 같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얘는 5분의 12가 나오겠죠. 다시 직각삼각형에서 수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서 여러 가지 어떤 선분 공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생님이 뭘 사용한 거냐면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같아요. 이걸 쓴 거야.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원리인 거야? 이거는 이 삼각형의 넓이 공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넓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하겠다는 거야. 밑변 높이, 밑변 높이. 그래서 이렇게 구했고 여기도 구할 수 있겠죠? 너 곱한 게 너 곱한 게 된다. 그럼 이제 얘는 8이니까 루트 5분의 4가 되면 되나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너의 넓이는 2분의 1 너 끝. 이렇게 된다. 계산하면 나오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2번이 이제 전형적인 요런 상황이에요. 요 식에다가 지금 뭘 대입하면 되는 거야? 4, 1, 3, 3분의 파이까지 대입을 하면 x값이 바로 나온다는 거지. 한번 해볼게. 식 바로 쓸게요. 지금 3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2, 3, 4, 2분의 1. 너랑 누구랑 같냐면 1의 제곱, x제곱, 플러스 2, 1, x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 요거 계산하는 거야 그냥. 쓱싹 쓱싹 x제곱 더하기 x 그 다음에 여기가 9, 16, 25 빼기 12 그럼 13인가? 13을 1에서 빼는 거니까 빼기 12는요 x는 3 이렇게 된다. x 3 나오죠? 마지막에는 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어. 자, 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 1, 3, 3, 4 여기가 3분의 파이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사인 세타를 구하기 제일 쉬운 방법이 뭐게? 여기서 당연히 구해지긴 하겠지, 그지? 왜냐면 뭐 이 길이를 가지고 내가 여기를 또 a라고 놓으면 3의 제곱 3의 제곱 코사인 세타랑 이쪽 4의 제곱 1의 제곱도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랑 는 같다 하면 코사인 세타 구해지고 코사인 세타 구해지면 사인 세타 구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고. 근데 그보다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뭘 쓰면 좋을까? 사인 세타를 구할 때 우리는 뭘 이용하기도 해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하기도 해요. 넓이. 외심을 구하려면 어쨌거나 이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이 길이 구하는 게 지금 현재 조금 불편하거든. 나 같으면 넓이 공식을 썼을 것 같아. 자, 어떻게 할 거냐면 2분의 1 그리고 사인 세타로 묶어놓고 3의 제곱 더하기 4는 2분의 1 사인 3분의 파이로 묶어놓고 3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한 건지 알겠어? 그럼 사실 요식 입장에서는 봐봐. 뭐 요? 요? 사인 3분의 파이 3 곱하기 4 3, 4 사인 3분의 파이 3, 1 사인 3분의 2파이 근데 사인 3분의 파이나 3분의 2파이나 같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일반화를 해보면 이쪽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자 세타와 알파의 사인 값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왼쪽 삼각형에서 2분의 1 사인 세타로 묶어놓고 AB 더하기 CD랑 뭐가 똑같아야 되냐면 2분의 1 사인 알파로 묶어놓고 AC 더하기 BD가 같아야 돼요. 맞아? 쭉 이런 것들이 약분이 되고 나면 사인 세타 대 사인 알파는 AC 플러스 BD 대 AB 플러스 CD구나. 이렇게 사실 일반화가 됩니다. 공식들이 약간 이렇게 탄생을 하는 건데 너네 보고 저걸 외우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야. 이거 뭐 외워봤자 얼마나 많이 쓰이겠니?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인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넓이를 활용하기도 하는구나. 그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도 있다? 요렇게 잘라서 구할 수도 있고 요렇게 잘라서 구할 수도 있으니 그걸 두 가지 방법으로 쓴 겁니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래서 뭘 해보냐면 4번을 한번 해볼게요. BD를 3대 4로 내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3대 4로 내분하는 이 사실관계가 우리한테 무엇의 비율을 알려주는지를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3대 4로 내분하는 거는
이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야. 그지? 근데 그 넓이의 비가 이 대각선의 길이 비 말고도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알려드렸죠, 방금. 여기서 지금 지웠지만 그걸 이용해서 BC와 CD의 비율을 여러분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거를 구하면 끝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다. 계산까지 한번 해보세요. 원에 내접하는 상황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을 떠온다는 게 안 떠오르는 거. 물 좀 떠. 이 두 변의 길이비가 3대 2가 된다는 건 찾았나요? 왜 저렇게 돼야 된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이웃한 두 변의 길이의 곱의 비라 그랬지, 그지? 무슨 얘기냐면, 자, 대각선의 길이비가 수선의 발의 길이비, 수선의 발의 길이비가 두 삼각형의 넓이비. 근데 두 삼각형의 넓이비는 이렇게 이웃한 두 변의 길이의 곱의 비이기도 해요. 그러면 적당히 2에다가 3 곱하고 4에다가 2 곱하면 3대 4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얘네가 3t, 2t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다 했어요. 목이다. 자, 그래서 120도인 걸 알잖아, 그지? 그럼 이제 식 써야지. 2의 제곱, 4의 제곱, 빼기, 더하기 2, 4, 2분의 1는 3t 제곱, 2t 제곱, 빼기 2, 3t, 2t, 2분의 1. 오! 어떻게 잡았죠? 오 마이 갓. 거침없네요. 의외로 여자애들이 저런 것도 잘 잡는 애들 있더라고. 나는 사실 모기가 손에서 터지는 그게 좀 약간 꺼림칙해서 잘 안 잡거든. 옛날엔 잘 잡았는데 지금도 잡으면 잡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손에서 터지는 게 싫더라고. 원래 잘 잡니? 아 진짜? 잘했네. 자, 요거 계산하시면 누가 구해지겠어? t가 구해지겠죠? t가 구해지면 답은 이제 5t가 되겠지. 두 개 더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 자체는 많지 않다. 그럼 여기서 너네가 찾았어야 되는 거는 이걸 찾았어야 돼요. 너가 3대 2가 된다라는 거야.
잘 쓰인다. 그 다음에 두 원이 만날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원이 만난다라는 거는 거기다 뭐라고 써놓냐면 공통현 써주세요. 공통현. 두 원이 만나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공통현입니다. 공통현은 왜 중요하냐면 그 어떤 한 변을 공유하는 상태에서 양쪽에서 우리가 사인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지금 한번 문제를 천천히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C, D에 대하여 각 A, B, C와 각 B, A, D가 같다. 그럼 얘네가 호의 길이가 같겠네. 그때 마지막에 너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봐라.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A, B는 지름입니다. 이렇게 지름이 있어요. 슉. 지름이 있고 이쪽에 지름이니까 직각이겠죠. 요걸 가지고 요런 또 원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너랑 이쪽의 각도가 뭐 같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 각도와 여기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지금, 그지?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요걸 연결했을 때 어차피 얘도 각도가 같아요. 왜? 얘네는 원주각이니까, 맞죠? 원주각으로 같고 얘는 문제 조건상 이렇게 같다고 줬고, 그러면 다시 너랑 너랑 각도가 같다는 거는 엇각이기 때문에 이 둘이 평행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A, B가 8이고 B, C가 6인데 그러면 얘가 엇각이라는 이야기는 여기도 직각이거든. 얘가 직각이라는 이야기는 이것이 뭐가 되냐면 지름이 되죠. 다시. 근데 문제에서는 A, B가 8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A, C가 6이니까 여기가 B, C가 6이니까 여기가 6이고 너가 8이고 6이면 요 길이가 나오겠죠. 여기는 루트 얼마나? 64 빼기 36은 64 빼기 36은 28 2루트 7. 이렇게 마지막에 O2의 넓이 동그라미. 우리는 요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요 둘의 교점을 지나가요. 어디 갔어? 여기. 여기를 지나야 되죠. 그러면 얘랑 길이가 나오는 거 아니야? 얘는 4고 얘도 4 아닌가? 그지? 그럼 지금 뭐가 나왔어? 세변의 길이가 다 나왔지. 세변의 길이가 나왔다는 거는 임의의 각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을 구하려면 구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어디가 구하기 제일 쉽게? 이등변이니까 쓱 이렇게. 자, 4 루트 7 여기 얼마야? 16에서 7 빼면 9, 여기 3입니다. 3, 4, 3 루트 7. 당연히 너랑 이제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하기가 쉬워. 너를 세타라고 부르면 사인 세타는 쇽쇽 4분의 3이에요. 너가 4분의 3이니까 사인 공식을 써주시면 4분의 3분의 4는 지름 이렇게 되겠죠. 끝. 3분의 16, 3분의 8 제곱하면 9분의 64파이. 이런 문제구나.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공통현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중점이고 두 외심 사이의 거리가 6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ABC의 넓이를 구해라.
사실은 요거는 너네가 공수 원의 방정식 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이거든. 공통현과 두원의 중심을 가지고 이제 막 문제를 풀어가는 상황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거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일단 기본으로 나와야 돼, 사실은. 그리고 한 가지 이 단원에 적합한 걸 알려드리자면 여기가 알파인 거 보이지? 근데 이 그림에 어딘가 알파인 게 또 있어요. 어디에 있게? 알파인 걸 잘 찾아봐. 오, 맞아요. 왜죠? 자, 이만큼이 얼마야? 2얘가 2알파인데 반쪽했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입니다. 이 문제의 풀이의 핵심은 이 보조선과 여기가 알파라는 걸 찾는 거야. 자, 이제 한 80% 풀어드렸어요. 이어서 해보세요. 사실 요 사각형이 안 나오는 거는 공수 원의 문제입니다. 1학년 때 이제 원의 방정식 파트를 까먹었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도형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중등 도형 나오면 또 맨날 어렵죠. 까먹었으니까. 혹은 중학교 때 재밌게 놀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좀 많이 놀았나요? 안 놀았나요? 중학교 때 연애도 좀 하고 가출도 좀 하고 PC방에서 밤도 좀 새보고 몰래 언니 신분증 훔쳐다가 아 그래? 그렇지. 여러분은 제약이 없다면 뭘 해보고 싶나요? PC방에 검색? 아니 뭐 예를 들면 뭐 술을 마셔보고 싶다든지 뭐 클럽을 가보고 싶다든지 뭐 약간 어른들이 즐기는 문화 있잖아. 아니면 뭐 어디 뭐 정선 카지노를 가고 싶다든지 모르겠어요. 뭐. PC방에서 밤새기 재밌죠. 그 약간 그치 저녁 먹기 전에 딱 가서 하다가 딱 시켜서 밥 먹고 또 계속 게임을 한참을 했는데도 아직 새벽 2시밖에 안 됐어. 한 새벽 3, 4시 넘어가기 시작하면 애들이 막 자요. PC방 의자에서 막 기대서 자고 막. 그럼 이제 깨워. 야, 자면 안 돼. 우리 재밌게 밤새 놀아야지. 아침이 되면 애들이 막 좀비 상태로 나와서 이제 해장국집 가가지고 뼈다귀 해장국 하나 딱 먹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거지. 그리고 집에서 저녁 때까지 자고 풀었나요? 요걸 알기 때문에 탄젠트 값 아니까 변의 길이들이 막 나올 텐데. 마지막엔 뭘 구하고 싶대? ABC 넓이 구하고 싶네. ABC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자, 일단 보세요. 뭐 할 거냐면 일단은 요 길이가 요 길이에서 나오죠. 왜냐하면 CM이 2루트이거든. 그럼 여기는 루트 2야. 맞지? 그 다음에 탄젠트 값이 뭐냐면 2분의 루트 2라는 거는 루트 2분의 1이에요. 너가 루트 2 대 1이라는 소리야. 즉 1대 루트 2라는 소리니까 너는 2가 됩니다. 근데 5, 1, 5, 2가 6이니까 여기는 4가 됩니다. 여기 4가 되면 루트 2고 4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3루트 2가 되죠. 짠, 여기까지 괜찮아? 다시 너랑 하면 여기가 또 나와요. 1대 루트 2 대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루트 6이 되겠다. 요렇게. 요 상황이거든. 자, 그러면 우리는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일단 구했습니다. 구한 상태이고 이게 혹시 좀 특별한 위치 관계 있나 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요게 뭐 90도가 된다든지 그러지는 않네요. 근데 그 각도에 대한 뭔가 사인 코사인 값을 언제든지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요 각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베타라고 부른다면 여기가 알파이자 알파이듯이 너가 베타이면 너가 베타야. 그지? 그럼 우리는 베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을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고 사인 코사인 값을 안다는 거는 사실은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를 이제 구해 볼 건데, 사인 알파 같은 경우에는 얼마야? 슉 루트 3분의 1이죠? 사인 베타 같은 경우에는 얼마야? 3분의 1인가? 자, 이런 관계 있거든. 근데 사인 값의 b는 바로 뭐였냐면 마주보는 편의 길이의 b였어요. 너 대 너가 1대 아니지 1대 루트 3인 거 보이지, 그지? 1대 루트 3이면 누가 1대 루트 3이냐면 AC 대 BC가 1대 루트 3입니다. AC 대 BC가 1대 루트 3이 되겠네. 여기까지. 그럼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점이라는 거를 지금 아직은 못 쓰고 있죠, 그죠? 중점이라는 걸 활용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요 중점과 요 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중선 정리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중선 정리를 가지고 식을 하나 정도를 더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중선 정리는 뭐였냐면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은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의 이제 절반이 되는, 그지?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2배를 하면 제곱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를 알기 때문에 AC를 T라고 놓고 BC를 루트 3 T라고 놓으면 이쪽의 길이를 표현을 할 수 있죠. AM을 여기 S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S라고 놓고, 그러면 S와 T와 루트 3T의 관계식을 코사인 공식에서 관계식을 하나를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요 중선 정리식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식 써볼게. S제곱 더하기 2루트의 제곱이니까 8, 너의 2배를 한 것이 너의 제곱의 합이니까 2 아니지 4t 제곱입니다. 짠, 이게 중선 정리에서 나오는 식이고, 두 번째 식은 코사인 공식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를 가지고 코사인 공식 쓸게요. 루트 3t의 제곱이니까 3t 제곱, 너는 이쪽은 2s가 되는 거죠. 4s 제곱 t 제곱 마이너스 2s t 코사인인데 코사인이 얼마냐면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여기까지. 식 1개, 식 2개. 나오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좀 못 찾았다면 못 찾을 만한 포인트는 어떤 부분일까? 너네가 스스로 푼다면 일단 첫 번째. 중선 정리 잘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중선 정리. 근데 이거는 중등 기하에서 원래 많이 쓰는 어떤 성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중선 정리를 까먹었으면 중선 정리를 기억하자. 두 번째, 알파, 베타를 옮기는 이 과정들, 얘네를 지금 옮겼죠, 그죠? 여기서 여기로 옮겨서 찾고, 다시 여기서 선분 길이 찾은 다음에 베타에서 또 베타로 옮겨서 찾고, 자꾸 바깥으로 최종적으로 옮겨가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고 싶거든. 그럼 ABC의 넓이를 구하려면 조나 실으나 어딘가 각도를 선생님이 이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또 어떤 방법도 사실은 쓸 수는 있냐면 우리가 이 방법이 가능하긴 해. 여기서 요게 지금 ES잖아. 봐봐. 그리고 베타와 알파에 대해서 각각의 탄젠트 값, 뭐 사인 값, 뭐 이런 것들을 안단 말이야. 탄젠트 값을 구해볼까? 자, 탄젠트 알파는 너고 탄젠트 베타는 얼마냐면 쇽쇽 2분의 1이거든.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 수의 발을 내려. 이렇게. 이만큼을 편의상 h라고 불러. 그럼 너분의 너가 루트 2 대 1이기 때문에 여기 루트 2h야. 그지? 탄젠트 알파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너는 2분의 1이잖아? 요거 2h야. 보여?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제 여기가 루트 3h고, 아이고, 여기가 1대니까 루트, 잠깐만. 약간 이상한데? 얘가 아까 1대 루트 3 돼야 되는데? 뭐가 이상하다. 왜 이상하지? 이상하면 안 되는데? 아! 여기 안 맞다. 2루트 2분의 1이다. 그지? 4분의 루트이기 때문에 2루트 2분의 1이. 여기가 2루트 h입니다. 2루트 h.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3h인 거고. 그래서 사실 요거에다가 코사인 공식 안 쓰고 요거 써도 돼요.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그냥 수의 발 내리면 삼각형 두 개로 쪼개지니까. 자, 이런 접근은 언제 많이 하는 접근이야, 사실? 삼각형 양쪽의 각도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수의 발을 해갖고 삼각형 두 개로 쪼개는 거는 고등 때 많이 하는 접근이 아니야. 중등 때 많이 하는 접근이야. 중등 때. 수의 발 내려갖고 이쪽 45도 막 30도 해갖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수학은 진짜 옛날부터 쌓아가는 거라는 거야. 중등 때 했던 접근 같은 것들도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보다 얘가 훨씬 더 간결하잖아. 그지? 넘어갑니다. 자, 8번 수선의 발이 여럿 보겠습니다. 수의 발이 여럿. 수의 발이 여러 개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 거의 둘 중에 하나로 풉니다. 90% 이상의 확률로 둘 중에 하나로 풀어요. 8번, 9번 이제 각각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인 건데 수의 발이 여럿 옆에다가 뭐라고 써느냐면 첫 번째 넓이를 이용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외접원 이용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번)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넓이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왜 넓이를 이용하는 문제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얘는 이제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너네가 이렇게 수의 발을 내렸어. 너희도 수의 발 내렸고 얘도 수의 발을 내렸다고 치자. 수의 발을 쓱쓱 내려보면 공교롭게 정확하게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심이라고 불러요. 수심. 수선의 발의 교점 수심. 들어는 봤을 거야. 그지? 삼각형의 오심 중에 하나입니다. 내심, 외심, 수심, 무게중심, 하나목, 방심이라고 부릅니다. 바깥쪽에 외접원 그렸던 거 기억나나요? 이렇게 연장해갖고 이쪽에다 슉 그렸던 거? 저번에 풀어준 적이 있는데 뭐 기억 안 나 말고. 자, 아무튼 여기서 수의 발 첫 번째 걸 H1, 이쪽을 H2, H3라고 하자. 이쪽이 A, 이쪽이 B, 이쪽이 C라고 할게요. H1, H2, H3의 관계와 A, B, C가 어떤 특정한 관계에 있어. 항상 어떤 관계에 있냐면 A 곱하기 H1과 B 곱하기 H2와 C 곱하기 H3가 같을 수밖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 당연히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유일하지 않다. 그죠? 밑변을 A로 놓으면 높이가 H1, 밑변을 B로 놓으면 높이가 H2.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들끼리 기본적으로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같은 삼각형이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A, B, C의 B는 어떻게 쓰면 될까? 어떻게 쓰여서 당연히 H1역수, H2역수, H3역수. 그렇죠. 역수비라고. 이게 결론이에요. 왜 역수비인지 잘 모르겠어? 이게 는 K라고 놓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A는 H1분의 K, B는 H1분의 H2분의 K, H3분의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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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착착 약분. 이렇게.
원래 국룰이잖아. 는 K. 국룰이잖아 이거는. 그치? 자, 우리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지금 8번 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 첫 번째 줄 중간쯤에 무게중심 밑줄.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수선의 발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무게중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중선의 교점이에요. 그죠? 자, 무게중심이라는 건 요런 데 있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수렴을 내렸다고 너도 내리고 너도 내리고 너도 내리고 그랬을 때 x, y, z가 각각 15, 12, 11 그러면 저기서는 같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넓이가 같은 거고 무게중심은 어떤 특징이 있죠? 넓이의 관점에서 이 무게중심과 나머지 꼭지점을 쓱쓱 연결을 하면 이 세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다 넓이가 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너 곱하기 너랑 너 곱하기 너랑 너 곱하기 너랑 같아야 되죠. 그러니 쇠발을 내린 이 변의 길이의 b는 그 수선의 발의 길이의 역수비라고. 즉 결론 라지 ABC와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스몰 ABC라고 부른다면 A 대 B 대 C는 A는 지금 10이죠. 이쪽이 B고 너가 10이고 12분의 1 대 10분의 1 대 15분의 1 끝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60 곱하면 되죠? 5 대 6 대 4. 자,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을 알았어. 근데 마지막에 뭐 구하고 싶대? 몇 줄? 코사인 A. 자, 코사인 값이라는 건 어차피 세 변의 길이의 b만 알면 돼. 그지? 끝이죠. 끝. 이렇게 된다. 자, 9번이 전형적인 외접원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넓이를 이용한다는 거는 넓이의 어떤 동일성, 넓이의 합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라면 지금 그림을 보시면 여기 아마 중동고 기출이었던 것 같은데 원래 평가원 기출에서 이제 중동고에 출제를 했었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요. 자, 너의 중선이 일단 M 그 다음에 요 위에 한 점 P가 있고요. P는 길이가 4가 되게끔 이런데 P를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양쪽에다 쇠발을 내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쇠발을 그냥 내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넓이를 이용할 때는 수선의 발의 길이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수선의 발의 길이 명시가 돼 있다고. 하다못해 비율 정도가 명시가 돼 있다고. 그 수혜발의 길이비가 3대 4대 5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혜발을 내린 변의 길이비가 3분의 1 대 4분의 1 대 5분의 1 이런 식으로 본다고. 근데 외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혜발을 내렸다고는 했지만 이 수혜발의 길이 자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지금 없죠. 그죠? 수혜발이 얼마야? 뭐 같나? 뭐 그런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 마지막에는 선분 QR의 길이를 구해달래. 여기를 구하고 싶어요. 지금 675야 675 AB가 6 9번 너가 BC가 7 AC가 5인데 그래 놓고 여기를 구하고 싶은데 외접원을 이용한다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항상 우리는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가 되면 외접원이 존재합니다. 사각형의 외접원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나는 이 외접원의 지름을 알면 이 편의 길이를 이쪽 각도를 이용한 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 즉 나는 사인 세타만 구할 수 있으면 돼. 사인 세타와 지름까지만 알면 돼. 그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변의 길이가 4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여기가 직각이라는 걸로 봐서는 바로 이게 뭐가 되냐면 지름이 됩니다. 즉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지름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남은 숙제는 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하는가. 그래서 다시 겉의 삼각형을 들여다보니까 5, 6, 7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뭐 헤론의 공식을 가지고 구하셔도 되고
코사인 공식에서 사인 값으로 넘어가셔도 되고 어느 방법이건 사인 값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요?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둘 다 좀 유명한데 너네가 뭘 봐야 되냐면 8번도 그렇고 9번도 그렇고 지금 어떤 종류의 표현이 공통되게 등장하고 있냐면 어떤 점에서 수소의 발을 여러 개를 내린 상황이야. 그지? 뭐 여기서 아까 각 꼭지점에 수소의 발을 내릴 수 있다고 했고 어쨌거나 문제에 수선의 발이 여러 개가 등장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넓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외접원과 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경향이 크다. 한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선의 발이 여러 개 나온 상황에서는 넘어갑니다. 자, 원주각의 이등분선 나오죠. 우리는 10번 선생님이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문제 원래 돼 있는 건 거의 한 30문제 되는데 아휴, 문제들이 사실 하나하나가 막 아주 쉽지는 않아서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 한 20번 정도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 옆에다가 r은 루트 13 써주시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는데 수의 발을 내렸을 때 너가 세타이고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이면 사인 세타는 5분의 3, 각 BAC와 각 CAD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잘 나와 있죠. 원주각이 2등분이 되었구나. 그 다음 밑줄 AB는 3AD, AB와 AD의 어떤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AB 대 AD는 요 이웃한 두 삼각형의 넓이 비와도 같겠구나. BD 그으면 요 대각선의 길이가 3대 1로 뭐 내분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삼각형 BCH의 넓이를 구해봐라. 자, 일단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여기가 각도가 같죠. 여기가 각도가 같으면 얘네가 같아요. 이게 시작입니다. 항상 요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두 번째는 반지름을 알려줬어. 자, 왜 저번에 반지름을 알려줬다? 무조건 사인 공식입니다. 뭔가 사인 공식을 쓸 생각을 해야 돼. 어디든. 근데 그 어디든이 어디겠어? 세타에 대한 사인 공식을 쓰겠지. 그럼 사인 공식을 쓴다는 거는 사인 값이 코사인이 5분의 4면 사인은 5분의 3인데 외접원의 지름인 2루트 13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5분의 6 루트 13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껄끄러운 숫자가 나오긴 하지만 일단은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AB는 3AD죠. 여기가 AB, 여기 길이가 좀 선생님이 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그러려니 하세요. 너가 이제 T고 너가 3T가 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풀어줘야 될 문제가 많은데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 마음이 되게 촉박해져요. 말도 좀 빨라지고 한 1.3배속 정도 되는 기분입니다. 체감상. 그냥 늦게 보내면 되는데 여러분의 표정에서 왜 이렇게 늦게 끝내지? 라는 게 또 읽히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너무 좀 이상하게 그렸네요. 좀 이해하시고. 자, 근데 마지막에 너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대. 자, 그럼 지금 얘네가 세타 값이 똑같잖아. 그리고 저 세타를 포함하는 삼각형 두 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우리는 요 3t와 t가 무관하지 않고 어쨌거나 같은 문자니까 요 두 변의 길이가 역시 무관하지가 않아. 그럼 나는 어딘가를 새로 또 변수로 놔야 돼요. 어디를 놓을 거냐면 여기를 놓을 겁니다. 요거를 a라고 놉니다. 자, 그러면 식을 두 개를 쓸 수가 있어. 얘네를 기준으로 코사인 공식을 쓰지. 세타랑 너를 가지고. 그러면 AT와 A3T를 가지고 식을 쓸 수가 있거든. 식을 써볼게. 5분의 6 루트 13의 제곱을 코사인 공식 두 가지로 쓸 거야. 하나는 AT, 하나는 A3T. 그럼 A제곱, T제곱, 마이너스 2 AT 코사인이 아까 5분의 4였죠? 너랑 누가 같아야 되냐면 A제곱 3T제곱 마이너스 2
A 3t 5분의 4랑. 자, 이렇게 같아야 됩니다. 계산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위아래 식을 잘 들여다보시면 서로 빼고 싶어야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9t제곱 빼니까 8t제곱. 그럼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뺀 거잖아. 그러면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빼면 2t로 바뀌겠죠. 는 0. 누가 봐도 t가 약분이 됩니다. 잘 봐. a가 t로 표현되지. 그지? 어쨌거나 a와 t의 관계식이 나오잖아. 심지어 8도 약분돼. 오, 나이스. 오, a는 2분의 5t. 자, 이렇게 나오거든. 이거를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나오겠어? t가 나오겠지. t가 나오면 변의 길이 다 나왔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야?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대. 여기. 어차피 변의 길이가 다 나왔으면 뭐 다 끝났죠. 뭐. 더 이상 안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마무리할 수 있다. 아니면 이렇게 가도 돼. 봐봐. a가 2분의 5t라는 걸 알았잖아. 아이, 이건 너네가 떠올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럼 봐. 3t 대 2분의 5t라는 거는 6 대 5라는 소리예요. 그지? 얘가 6 대 5라는 소리는 너네랑 이제 마주보는 각도의 b, 각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의 값의 b가, 사인 값의 b가 6 대 5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뭐 알파 놓고 이쪽 뭐 베타 놓으면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역시 6 대 5가 된다. 뭐 이런 식도 풀어갈 수는 있습니다. 변의 길이 비에서 사인 비로, 사인 비에서 또 뭐 변의 길이 비로 오며 가며 왔다 갔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11번 거의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고 12번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일반각의 이등분선 나옵니다. 일반각의 이등분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의 이등분선을 사용할 때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너 대 너가, 너 대 너야. 이게 이제 닮음에서 나오거든. 원래 편의선 딱 그어가지고 이제 닮음 가지고 증명을 하는데 그게 이제 13번이랑 14번에서 어떤 쓰이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고 14번이 조금 더 어려운데 1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삼각형 ABC가 원래 있고요. ABC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각을 쪼개고 있고 자, 일단은 B는 각 C의 2배래. ABC가 있고 근데 요게 요 각 C의 이등분선이래요. 각의 이등분선. 그러니까 요렇게 갖고 너의 절반이니까 너는 동그라미 한 개라서 요거 이등변 나오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등변이 나왔고 다시 요거 각의 이등분선이 넌데 요거 두 개의 외곽인 이만큼이 이 동그라미니까 얘도 동그라미고 얘도 동그라미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얘네가 각도가 엄청 같은 게 많아. 자, 기본적으로 14번 위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같은 각이 많다 써놓으세요. 같은 각이 많다. 옆에다가 닮음을 적극적으로 관찰 써주세요. 이것도 이제 도형을 대하는 어떤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야. 너네가 같은 각이 되게 많은데 닮음을 관찰할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닮음을 관찰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닮음이 있지 않을까 하고 눈에 이제 불을 켜고 찾는 것과 우연히 닮음을 발견한 것과 이거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야. 사실은 닮음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 각이 같은 것이 많을 때. 그래서 일단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코사인 B가 4분의 3이래. 그럼 너를 세타라고 부르면 코사인 세타는 일단 4분의 3. 그리고 BC가 6이에요. 6이죠. 자, 요거 가지고 한번 천천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너를 반 자를까? 너 3이네. 근데 너가 4분의 3이니까 너 4네. 그럼 너도 4고 너도 3이고 뭔가 이런 비율을 갖는구나. 그럼 너는 6대 4네. 근데 너랑 닮은 거 아니야? 이 두 삼각형 닮지 않았어? 요게 지금 P1, P2 P1, P2C랑 B, P1C랑 닮았죠, 그죠? 근데 얘가 몇 대 몇이라고? 여기가 4대 3, 6대 4니까 3대 2죠. 너도 3대 2 되는 거 맞아? 그럼 3분의 2 곱해야 되니까 3분의 8 되겠지? 여기도 3분의 8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뭐 그렇구나. 그 다음에 자 여기가 동그라미 동그라미면 너의 외곽은 역시 이 동그라미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태입니다. 필요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삼각형이랑 어때? 얘랑 얘는 닮았죠. 얘도 역시 닮았단 말이야. 근데 얘는 밑변의 길이가 6이고 얘는 3분의 8이고 그치?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야? 몇 분의 몇 곱해진 거 아까 이게? 3분의 2 곱한 거지 그지? 맞나? 3분의? 아닌데? 9분의 4? 9대 4. 그치 9대 4가 되죠. 9대 4. 9분의 4 곱한 거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9t라고 한다면 얘가 4t인가? 이렇게 그지? 9대 4 그럼 얘가 5t인 거죠. 그러면서 9t가 구해지지. 9t는 얼마냐면 5분의 9 곱하기 3분의 8이니까 15분의 5분의 9 곱하기 72 약분 5분의 24 그게 AC입니다. 일단 기억번 A, P1, P2가 각 C의 2배인가? 아니 절반인가? A, P1, P2 어딨어? A, P1, P2가 여기 있네. C의 절반 되는 거 맞죠? 니은번 A, P1은 5분의 16인가? A, P1 어딨어? A, P1 여기 이것도 이제 구해봐야지. 자 여기가 4인데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아까 몇 배를 곱한다고 그랬냐면 6대 3분의 8이니까 6으로 나누면 아까 9분의 4였지 9분의 4 맞나? 그럼 너 대 너가 아니다. 미안. 이쪽이다 이쪽. 이렇게. 그럼 여기도 4S 잡고 9S 잡으면 너가 5S인데 그러면 실제 쟤는 얼마냐면 5분의 16 나오는 거 맞나요? 네. 4 곱하기 5분의 9인데? 5분의 36 아닌가요? 5S가 4 아니야? 근데 난 9S 구한 여기 구한 거구나. AP1이지? 네. 맞네. 5분의 16 맞네요. 5분의 4를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4, 여기가 5분의 16. 이렇게. 그래서 니은번 참 마지막 A, P1, P2의 넓이는 이와 같은가? A, P1, P2는 요건데 세 변의 길이 사실 다 알고 있고 뭐 이렇게 두 변의 길이 알고 너에 대한 사인 값이 얼마냐면 얘가 4대 3대 루트 7이거든. 사인 값이 4분의 루트 7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5분의 16, 3분의 8, 4분의 루트 7 끝. 이렇게. 그래서 나오면 뭐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닮음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15, 16, 17번 다 서술형인데 그 중에서 이제 16번이 좀 외접원과 내접원을 섞어서 같이 물어보는 그런 재밌는 문제이고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렵기는 15번이 어려워요. 근데 15번 나중에 해보고 싶으면 한번 해보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복잡하고. 자, 선분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 BC 지름 동그라미 위에 A에 대하여 AB의 길이가 8루트 2, 코사인 값이 3분의 2 루트 2, 즉 3대 1대 2 루트 2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3대 2 루트 2 대 3, 1대 3대 2 루트 2.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쇽 지름이고 너가 한 요 정도 길이가 되겠네요. 자, 코사인 값을 줬는데 코사인 값을 줬다는 거는 요 변의 길이 b가 이렇게 되겠다는 거야. 이렇게 코사인 ABC를 줬죠, 그죠? AB가 8루트 2야. 그럼 너가 2루트 2에 대응되는 게 8루트 2니까 40 곱하면 되겠네. 자, 이런 상황이라고. 그것을 다시 내접원 자, 내접원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죠. 내접원은 어떻게 구하면 돼? 반지름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러지? 내접원의 반지름 직각삼각형일 때는 요거 두 개 더하고 요거 빼고 2 나누고 그지?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긴 한데 자 근데 마지막에는 또 다시 접점이 있고 이 접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대요. 너는 얼마인가? 애초에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너네 보고 구하라고 한 것도 아니긴 해. 자, 그러면 저 내접원의 반지름의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너네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요 뭐 변들을 구한 다음에 사인 코사인 값을 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뭐에서? 요거에서 얘네를 뺍니다. 아까 했잖아. 생각하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꾸. 어떻게 구할까? 빼는 것도 가능할까? 생각을 해야 돼요. 잘 안 떠오르지. 쉽지 않아. 근데 다양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야 돼요. 그 중에 딱 잡는 거라고. 쟤는 왜 구하기가 쉬울까? 내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등변이기도 하지만 이 변의 길이들이 다 나와요. 왜? 걔네가 접선의 길이거든. 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요거 두 개 더한 다음에 요거 빼고 2분의 1 하면 요거 나오고 요거 두 개 더한 다음에 요거 빼고 2분의 1 하면 여기 나오고 요거 두 개 더해서 요거 빼고 2분의 1 하면 여기 나오고 그러니까 길이들이 다 나온다고. 그리고 모든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구해질 텐데 그거를 다 사인 값 다 구해서 이웃한 변 다 구해서 다 곱해서 하려니까 조금 꾀가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까 내가 뭐 알려줬어 이거? 이런 거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했어?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전체 삼각형의 일부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지. 그럼 난 저기서 구해야 되는 건 사실은 뭐냐면 저 두 이웃한 두 변의 길이의 곱이 전체 변의 길이에 비해서 몇 분의 몇인지만 구할 수 있으면 돼. 무슨 이야기냐면 자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S라고 한다면 16 루트이거든. 이거를 대입할 생각을 하지 마. 일단은 다 S로 표현할 거야. 근데 요 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얘네를 더하고 얘를 빼고 2로 나누면 얼마가 되지? 4루트 2 더하기 4가 되네. 이렇게 되지. 그지? 너 더하기 너 빼기 너 나누기 2 한 거야. 그럼 밑에도 4루트 2 더하기 4라고? 즉, 요 왼쪽 삼각형의 넓이를 S1이라고 부른다면 S1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S에다가 얼마를 곱하게 돼 있냐면 8 루트 2 곱하기 12 분의 4 루트 2 더하기 4의 제곱만큼을 곱하게 돼 있다. 나는 이게 연산이 간단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지금 딱 봐도 복잡하지. 근데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자, S2는 어떨까? 똑같아. 이웃한 두 변의 곱. 그럼 너가 4 곱하기 12가 되겠죠. 분의 이번에는 둘이 더해서 8루트 2를 뺀단 말이야. 16 빼기 8루트 2 2로 나누면 8 마이너스 4루트 2가 나와요. 이거에 다시 제곱이 되겠죠. 그지? 마지막으로 S3는 얘는 8루트 2 더하기 4 빼기 12 나누기 2 그러면 마이너스 8이니까 8루트 2 빼기 4 4루트 2 빼기 4의 제곱 얘는 8루트 2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되거든. 뭐가 눈에 띄셔야 되냐면 이 세 가지는 통분하기가 상당히 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S1, 2, 3의 합은
4, 12, 8루트 분의 너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계산이 뭐 조금 마지막에 좀 귀찮긴 합니다. 4루트 2 더하기 4의 제곱 곱하기 4 8 빼기 4루트 2의 제곱 곱하기 8루트 2. 근데 분자분모가 엄청 약분되는 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4루트 2 빼기 4의 제곱 곱하기 12. 자, 기본적으로 분자분모가 얼마로 약분이 되냐면 4의 3승으로 약분이 됩니다. 그죠? 4 1개, 2개, 3개. 자, 4의 3승이라는 거는 요게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요. 요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뀝니다. 요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요. 아이고야. 어때? 훨씬 연산이 낫죠. 이제 니네가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딱 뭐냐면 전체 S1, S2, S3 여기다가 S를 이제 곱하면 되는 거고 너네가 답을 낼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를 1에서 빼서 곱하기 16 루트 2 끝 이렇게 된다. 계산은 이렇게. 귀찮은 건 나도 알아. 숫자들이 막 절해갖고 아주 쉽지는 않지, 그지? 근데 뭐 정도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아, 빼서 구한다. 그 다음에 빼서 구할 때 각 삼각형의 넓이를 진짜로 다 막 사인값 해갖고 막 곱해갖고 계산할 필요 없이 비율로 하는 방법도 있구나. 비율로 하는 것이 연산이 내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 자, 팔루티라는 녀석이 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그죠? 저 녀석 때문에 지금 비율이 너무 불편해요. 처음부터 비율로 할 거였으면 그냥 4랑 다 약분해갖고 하셔도 괜찮다. 넘어갑니다. 다음에 유형을 지금 최단거리랑 그 다음에 삼각형의 결정, 그 다음에 넓이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리 딱 한 문제씩만 하고 마칠게요. 넓이 한 문제랑 어차피 중간중간 하면서 넓이도 다 나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앞에 했던 것들이 좀 특이한 유형들이라서 한 거고 오히려 이거는 특이하지 않죠. 예를 들면 19번 같은 거 아까 다 한 거지, 그지? 세변 길이 주고 120도 주고 x 놓고 우리 아까 2번 풀었듯이 똑같이 풀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있다는 거고. 뭘 해볼 거냐면 2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번. 보니까 여기부터 QR이 없는 걸로 봐서는 전에 수업할 때도 여기부터는 많이 못 풀어준 것 같아요. 앞에 이제 좀 많이 풀어주고 앞에가 새로운 것들이 좀 많아서 어차피 여기 것들은 너네가 충분히 좀 풀 수 있다. 그래서 덜 풀어진 앞에 부분 비어있는 것들도 최대한 숙제를 해오시면 사실은 되게 좋아요. 선생님이 고민을 해서 다 유형을 분류를 한 것들이니까. 보통 너네가 연습 문제부터 숙제를 해온 건 나도 알고 있긴 한데 원래는 숙제를 어떻게 내줬냐면 이 앞에 거를 뒤에다가 다시 한번 다 수록을 했어요. 그러면 숙제 문제가 한 20문제 정도 더 늘어나거든. 근데 너네가 버거울 것 같아서 내가 다 안 넣긴 했는데 앞에 거 비어있는 것도 다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자, 변의 길이가 나와 있죠. 5, 5, 8, 그 다음에 얘가 7이에요. 마지막에 삼각형 BEC의 넓이를 구해보자. 일단은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얘가 변의 길이가 지금 많이 주어져 있지, 그지? 자, 여기가 5, 여기도 5, 5, 여기가 8, 그리고 여기가 7이에요. 이쪽은 각각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삼각형 ABC가 완전히 결정이 된다는 거야. 얘는 수에발 띡 내리면 5대 4대 3이에요. 그죠? 우리가 모든 각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상황. 마지막에는 이쪽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변 BC의 길이는 알지만 나머지 두 변의 길이는 모르는 상황. 그죠? 그럼 나머지 변의 길이들을 좀 구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를 해볼 거냐면 지금 요 삼각형에 대한 풀이를 좀 해볼 건데 삼각형 여기가 AB이거든. 지금 5도 알고 7도 아니까 이 삼각형에서 아무 각도 하나만 사인 코사인 값을 알면 B2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어디를 우리는 알 수 있냐면 바로 여기를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원주각상 얘랑 같아요. 맞지?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부른다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얼마냐면 수에발 안 내릴게 내렸다고 치면 8이
2등분해서 4, 5분의 4가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 변의 길이를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의 제곱은 7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2, 7, x 5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공식 쓴 거고 넘겨서 식 정리할게요. x제곱 5x제곱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5를 곱해주시고 쓱쓱 곱하면 너가 28x 나오나? 아니다. 56x 나오나? 그 다음에 너가 원래 24 곱하기 5는 120.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인수분해 제발되라 기도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신 해줬으면 좋겠고 어림도 없죠. 짝수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얼마 뭐 10, 12? 어이씨 빨리 해줘. 연산이 틀린 건 아니겠지? 잠깐만 봐야지. 5, 7, x, 세타, 7의 제곱, x 제곱, 2, 7, x 5분의, 맞아요. 안 되죠, 인수분해가.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이렇게 가자. 자, 내가 삼각형 BC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 이제 알파라고 놓으면 여기 이제 파이 빼기 알파인데 XY를 꼭 직접 구해야 될 필요는 없어. 그지? XY를 어떻게 구해줘도 되냐면 2분의 1 XY 사인 알파 이런 식으로 구하면 이제 넓이거든. 넓이를 M이라고 했는데 M.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내가 근해 공식은 쓰긴 좀 싫고 Y를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봤자 뭔가 좀 싫고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지금 XY는 사실 이 식에 두 근이 XY인 거 알겠니? 자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잘 봐. 내가 여기서 코사인 공식 한번 쓴 거지. 근데 여기서 또 코사인 공식을 썼을 때 어차피 각도가 여기가 같기 때문에 식이 다 똑같은데 x 대신에 y만 들어가지 않겠어? 무슨 말인지 가?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공식 쓴다고 생각해봐. 5의 제곱, 7의 제곱, y의 제곱, 세타 다 똑같잖아. 즉 x 대신에 y가 들어간다고. x에 대한 2차식이긴 한데 사실은 너의 두근이 x도 있고 y도 있다고. y에 대해서 성립한 식이라고. 근데 난 뭐만 알면 돼? xy만 알면 되잖아. 아 간단하네. 너는 24네. 이렇게 찬다.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럼 사인 알파는 얼마야? 사인 알파 같은 경우에는 사인 공식을 쓰시는 게 제일 간단해요.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면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거든? 근데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비가 사인 값의 비예요. 보니까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세타는 5, 알파는 8이지. 그러니까 5 대 8이 사인 세타 대 사인 알파야. 즉 사인 알파는 5분의 8 곱하기 5분의 3이에요. 25분의 24입니다. 끝? 이런 문제로. 그래서 25 곱해져 있잖아. 답은 12 곱하기 24니까 2 곱하기 12의 제곱이니까 288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 재밌죠? 자, 22번은 단대부호 기출이고요. 23번은 휘문고 기출입니다. 오늘 휘문고 학생이 없는 관계로 단대부호 기출 풀도록 하겠습니다. 휘문고 학생 나한테 오늘 못 온다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건우야 무슨 일이니? 물어봤지만 묵묵부답 대체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갑자기 선생님 죄송해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 왜 무슨 일이니? 뭐 어디 아프니? 뭐 무슨 일 있니?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너네가 답장을 안 해. 어떤 일일까? 어떤 일일 수 있죠?
너네가 생각하기. 갔다 와서 힘드니까 안 가겠어. 아, 근데 그게 엄청 힘들 만한 일인가? 어디 간 거지 도대체? 걔 일주일 빡세다고 그렇게 했거든. 아 그래. 당일치기로 갔다 온 거야. 어. 아 그럼 뭐 이제 갔다 왔는데 힘들어서 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그 얘기를 하기가 좀 미안해서 그런가? 그럼 뭐 쉬긴 뭘 쉬어 이 자식아 여기서 죽어 뭐 이럴까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자, 그래서 되게 궁금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아니 뭐 보통은 나는 그게 제일 많았거든. 너네 부모님하고 싸웠다, 뭐 엄마랑 싸웠다. 이게 되게 많아요. 너네가 갑자기 학원을 안 와. 그러면 막 엄마랑 싸워서 학원 뭐 다 안 다니기로 했어요.부터 시작해서 뭐 그래서 뭐 아니면 애가 뭐 방 밖으로 안 나와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애가 밥을 안 먹고 그냥 단식 투쟁을 하는 거야. 고2인데 걔 고2였어. 고3 때까지 우리 학원을 다녔죠. 걔도 휘문 거였는데. 아무튼 집도 가까워. 여기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분명히 보충을 오기로 했는데 안 온 거야. 연락을 했더니 엄마가 이제 애랑 이제 좀 언쟁이 있어서 애가 방문 꽝 닫고 그냥 방에서 나오질 않는다. 그냥 보면 밤에 나와가지고 막 물만 먹고 들어간다는 거야. 밥도 안 먹는데 한 이틀 동안에. 어떻게 버틴 거지? 아 이틀 정도 근데 밥 안 먹을 만해? 뭐 배가 고프겠지. 근데 막 뭐 죽진 않아. 않겠지만 그 정도로 죽진 않아. 배고픈 게 좀 과해지면 고통스럽지 않나?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럼 내가 가서 설득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집에 찾아가가지고 꺼내왔잖아. 찾아 꺼내가지고 거기 옆에 김태환 스시라고 있어요. 가서 초밥 한 그릇 먹이고 야, 우리 가서 PC방 가서 롤이나 한 판 하자. 이 친구가 롤을 되게 잘했어요. 가서 캐리 한 판 받고 야 다음 주부터는 나와라. 그래서 내일부터 학교도 좀 가고. 그러니까 학교도 째고 그냥 무단결석하면서 그냥 두문불출한 겁니다. 대단하죠. 자, 뭐 하고 있었대 이틀 동안. 그냥 뭐 그냥 핸드폰 했대. 그냥 뭐 핸드폰 하고 뭐 그랬대. 아 아니다. 핸드폰을 못 하게 해서 그 일이 벌어졌다. 엄마가 핸드폰을 너무 밤늦게까지 한다고 그거를 핸드폰을 압수를 하셨던 거다. 맞아. 그래서 그 사단이 벌어진 거였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대. 물어봤더니. 학교도 안 가고 대단하죠. 자, 일단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보통 어떻게 풀어가냐면 너 더하기 너의 최단거리는 평면에서는 선대칭으로 풀어요. 선대칭. 요거에 대한 대칭과 너에 대한 대칭을 가지고 그냥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선에 대해서 누구를 대칭을 시키냐면 가만히 있는 기준점 A를 대칭을 시킵니다. 그럼 A는 어디로 가겠어? 아 여기로 가겠지 뭐. A1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자 얘를 너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그림만 예쁘게 잘 그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림 잘 그리나요? 자 선생님 그래도 좀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이제 자 이렇게 마치 벌집처럼 육각형을 예쁘게 하나를 더 그려주시면 자 요게 대칭되면 어디로 오겠어? 짠 여기로 오겠죠. 여기가 A2예요. 그럼 우리는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너 더한 거의 최단거리는 일직선 이렇게 된다고 해서 요거 쓱 긋는다고 해요. 자 이거 최단거리를 할 거야. 문제는 이걸 어떻게 구하냐는 거지. 좌표계를 도입하셔도 되고 비스듬한 거니까 나는 사실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서 세면 되지 뭐. 그지? 자 해볼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야? 지금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짜리 정육각형이래? 한 변의 길이가 4루트 3짜리래. 자 여기가 4루트 3이면 여기는 얼마게? 너 대 너가 몇 대 몇이게? 기억나? 2등변인데 너 대 너가 몇 대 몇일까? 물론 내가 저번에는 이렇게 보여줬어. 여기가 120도고 네가 2등변이면 너 대 너는 몇 대 몇이야? 개만이 나오는 삼각형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1대 루트 3이야. 제발 외워. 왜? 개만이 나오잖아. 바로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4루트 3이면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12야. 여기까지 됐지. 너가 10이니까 너도 10이야. 그 다음에
너부터 너까지 한 변 더. 변이 몇 개야? 한 개, 두 개, 세 개 아니야? 세 개니까 12 루트 3. 오. 끝. 이렇게 된다. 12 약분하시면 2대 루트 3대 루트 7이 됩니다. 그죠? 즉 답은 12 루트 7 이렇게 된다. 이해 가요? 애들은 많이 못 풀었던 문제야. 어려운 문제라고 내가 그냥 쓱쓱 풀어줘서 그렇지. 이게 일단은 대칭을 시켜서 어느 점으로 가야 되는지도 조금 어렵고 심지어 마지막에 대칭점을 찾았다고 해도 이 선분의 길이 자체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자, 삼각형의 결정은 원칙이 있었습니다. 혹시 저번에 수업 때 설명해 준 거 기억나나요? 조금 돼서 기억 잘 안 나죠? 삼각형의 결정 위에다 써놓으세요. 첫 번째. 굳이 필기 안 할게요. 쓰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파이. 괄호치고 각변환. 각변환 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 sin A는 2R분의 A. 세 번째,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코사인 공식 쓰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사인 제곱 A는 2R분의 A 전체 괄호 치고 제곱. 코사인 제곱 A는 1 빼기 사인 제곱 A. 이걸 내가 굳이 써주는 이유는 뭐냐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봐봐. 사인 공식, 그러니까 사인 값은 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맞아. 코사인 공식은 코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도 맞아. 사인 제곱은 사인 값을 제곱하는 것도 맞아. 근데 재밌게도 코사인 제곱은 코사인 공식을 제곱해서 푸는 일은 없습니다.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풀어요. 항상. 이거 되게 특이한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내 기준에선 그랬어. 왜냐면 그렇죠. 야, 사인 공식에서 2R분의 A야. 사인 제곱은 2R분의 A의 제곱이야. 코사인 공식은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야. 근데 코사인 제곱 A는 왠지 그럼 2BC분의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 전체 제곱일 것 같지만 아니고 1 빼기 사인 제곱 A라는 거야. 그게 난 되게 특이했어요. 그래서 너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밑에 줄에다 뭐라고 써놓냐면 변에 대해서 정리 후 인수분해 이렇게 써주세요. 변에 대해서 정리 후 인수분해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 내가 공수원에서 인수분해가 좀 약하다? 아, 그럼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오늘 막 마지막 문제 30번 문제 이런 거는 탄젠트로 막 정리되어 있는데 아, 이거 인수분해 하려면 막 쉽지는 않아요. 근데 공수원 인수분해가 뭐 잘 되는 편이다. 뭐 그러면 뭐 괜찮은. 자, 그래서 24번 같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오늘은 24번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27번이었구나. 27번이 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24번까지만 할게요. 27번은 너네가 해보고 싶으면 해보세요. 탄젠트는 좀 내가 탄젠트에 대한 얘기를 안 했지 지금. 탄젠트에 대한 얘기를 아예 안 했잖아. 탄젠트는 뭐 어떻게 풀겠어? 뭘로 풀겠어? 왜냐하면 삼각함수 활용해 탄젠트 공식 따위는 없거든. 코사인분의 사인을 푸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걸로 푸는 거야. 자, 볼게요. AB제곱 코사인 A는 BC제곱 코사인 B는 CA제곱 코사인 C. 아하, 이게 뭔 소리일까? 자, 일단 코사인 A를 뭘로 바꾼다? 2 BC분의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 다시 BC제곱 2 AC A제곱 C제곱 빼기 B제곱 C A제곱 너가 2 AB A제곱 B제곱 C제곱. 오케이. 자, 일단은 요 상태입니다. 그죠? 우리가 두 개만 잘 정리하면 돼요. 어차피 너랑 같다는 풀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는 K를 놓는 방법이 있고 내가 봤을 때 는 K를 놓는다고 대단히 의미가 있을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 그냥 아무거나 두 개씩 골라가지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요거 두 개 같은 거랑 요거 두 개 같은 걸 풀면 요렇게 같은 거는 이제 포함이 돼 있다. 첫 번째 두 개, 그 다음에 뒤에 두 개 이렇게 요거를 일단은 2를 다 곱할까요? 2는 좀 쓸데가 없어 보이니까 2를 다 곱하시고 B는 여기서 약분이 되죠. 여기는 C가 약분되죠. 여기는 A가 약분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식에서는 양변에다가 AC를 곱하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제곱 B에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는 여기는 C를 곱했으니까 B C제곱에 A제곱 C제곱 빼기 B제곱. 자, 이런 상태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잘 정리할 줄 아니?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라고. 일단 양변이 약분은 안 되죠. 일단 전개를 쓱 하겠습니다. A제곱 B의 3승 그 다음에 A제곱 B C제곱 빼기 A 4제곱 B는 너가 A제곱 B C의 제곱 오 반갑죠? 더하기 B C의 4승 빼기 B의 4승. 그래서 너랑 없어지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한쪽으로 싹 넘겨서 묶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얘랑 묶을 것 같고 딱 봐도 에이? 뭐가 약간 이상한데? 뭐 하나 없잖아. 얘가 뭐 이상하지 않니? 왜 얘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얘랑 묶겠죠. 그래서 넘겨볼게요. 넘겨주시면 B3승 A제곱 더하기 C제곱 남고 여기가 넘겨주시면 빼기 너가 B에 A 4승 더하기 C 4승는 0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맞나요? 근데 공통인수가 B가 있었구나. B 왜 약분 아니지? 멍청이. 그러면 오히려 얘랑 묶었어야 되네. 무슨 소리냐면 요걸 이렇게 B제곱으로 A제곱으로 묶으면 B제곱 빼기 A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C제곱으로 묶으면 B제곱 빼기 C제곱이 되네요. 맞나?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지 않나 이거? 왜 인수분해가 안 되지? 아니 이런 일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 못 푸는데? 따단. 인수분해는 뭘 잘못했나? 합차. 뭘까?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계산이 뭐가 안 맞네. 근데 계산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차수 제일 작은 걸로 내림차순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원래 우리가 저기 보면 근데 이게 합차가 안 되잖아. A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딱 묶이면 딱 좋은데 안 묶이네. B가 차수가 제일 작아서 원래 B로 묶는 게 맞는데 그냥 이렇게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B제곱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4제곱 더하기 C 4제곱. 일단 요걸 좀 써놓을게요. 이걸 써놓고 이게 지금 A, B, C를 가지고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으면 만약에 여기가 A면 A제곱에 B제곱 C제곱는 B 4제곱 더하기 C 4제곱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지? 어차피 구조 자체가 완전히 어떤 A, B의 A, B, C의 B, C, A의 C이기 때문에 완전히 대칭적인 구조라서 굳이 식을 다 정리를 여러 번 하지 말고 같은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A제곱, B제곱는 A 4제곱, B 4제곱. 아마 이렇게 될 것 같거든? 그럼 이거를 적당히 서로 빼거나 하면 어떻게 좀 맛있게 안 나올까? 좀 더 할까? 다 더하면 뭔가 그럴싸한 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다 더하면 이게 2개가 나오고 이쪽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지?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이게 몇 개씩 나오냐면 2개씩 나오지. 맞니? 2개씩 나오죠. 그죠? 얘를 넘기겠습니다. 얘를 넘기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a제곱 빼기 b제곱의 제곱, b제곱 빼기 c제곱의 제곱. 아유 힘들어. c제곱 빼기 a제곱의 제곱은 0 이렇게 나오네요. 어떻게 한 건지 알겠어? 얘네가 여기로 넘어가면 a제곱 빼기 b제곱의 제곱에서 딱 마이너스 붙으면 딱 맞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이 유형은 마지막에 뭐가 어렵다? 인수분해가 어렵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식을 쓰는 건 1도 아니야. 이거는 뭐 당연한 거야. 여기까지 써놓고 이 과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쪽에서 난이도가 이제 올라갈수록 인수분해 과정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공수원이라서 ABC가 같아야 되죠? 인 정삼각형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조금 연습을 해보면 좋습니다. 28번 같은 건 어렵지 않고 28번이 되게 유명한 문제라서 28번 같은 것도 숙제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되게 유명해서 다양한 학교에 많이 나왔었고요. 연습 문제부터 해서 푸시는데 나중에 숙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기출이다 보니까 내신 기출 중에서도 그냥 막 이거는 너무 쉽잖아 싶은 것들은 다 뺐기 때문에 너네가 테스트를 본다고 치면 가장 어려운 가장 쉬운 8문제 정도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난이도로 치면 20문제 기출이 있다. 그러면 가장 쉬운 8개가 없는 12개 중에서 그 중에서 한 8개 정도?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한 4개 정도는 없는, 제일 어려운 한 2개 정도 없는 뭐 이 정도 난이도라 아마 오늘 테스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딱 내가 맞춘 거에서 8개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쉽지 않죠. 그죠? 그런 문제들이다. 시간 충분히 들여가면서 푸셨으면 좋겠어요.